자, 혼문장과 겹문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문장 성분이 있어도 목적어, 보어, 부사어가 중간중간에 있더라도 서술어를 기준으로 해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보는데 쉽게 찾는 방법은 서술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서술어를 기준으로 해라. 그것이 서술어가 한 개만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혼문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예문은 생략. 다음에 겹문장으로 갑니다. 얘가 이제 문제 창고가 되지요. 자, 두 번째는 겹문장. 내신과 수능을 좀 겸해야 되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개념을 좀 채워갈게요. 이거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거죠.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인가요? 두 번 이상 있는 문장 또는 나타나는 문장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와 마찬가지로 요거의 구조도를 보니까 뭐 겹문장의 형태는 여러 가지 있으나 아주 단순한 이어진 문장 형태로 한번 좀 볼까요?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플러스 연결 어미가 있죠. 연결 어미가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또 주어 플러스 뭐 서술어라고 할까요? 주어 플러스 여기 좀 짧게 서술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서술어가 두 개가 보인다라는 점. 그런데 여기 가운데 보니까 뭐가 있다? 연결 어미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요거는 이어진 문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어진 문장일 때는 연결 어미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서술어가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있고, 주어도 물론 당연히 두 개가 있지만 주어는 생략도 할 수 있어요. 주어는 생략이 대부분 될 수가 있죠. 특히 중복되는 거는. 그래서 여기 주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로 보니까 주어 서술어가 두 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겹문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돼요.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 그래서 서술어를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저기를 보니까 서술어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서술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서술어가 몇 개? 두 개라는 내용이죠. 서술어가 두 개다. 다시 한번 서술어가 두 개다. 자, 이렇게 연결 어미만 있나요? 아니, 여기 칸이 좀 남아 있으니까 더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봅시다. 자, 지금 위에는 좀 보기 편하라고 저렇게 돼 있었고, 이제 아는 문장의 구조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있고요. 자, 여기에 각종 어미가 있습니다. 어떤 어미? 뭐 명사형 어미라든가 관형사형 어미라든가 하는 무슨 형 어미가 이렇게 붙게 돼요. 부사형 어미도 붙고 관형사형 어미도 붙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무슨 형 어미가 붙고 플러스 격조사가 붙을 수도 있어요. 격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 즉 을, 뭐뭐에게, 와과, 뭐 이런 거, 와가는 아니죠. 뭐뭐에게 등등이 붙을 수가 있고 플러스, 그죠? 플러스 가는데 다시 또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플러스 해볼까? 요렇게 있다고 볼 때 무슨 형 어미, 요거는 좀 색깔을 달리해서 요렇게 해볼까? 여기 무슨 형 어미가 있는 요거 있죠? 요 서술어 무슨 형 어미가 있는 여기는 연결 어미라고 그러고 요거는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인데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문장의 종류를 할 때 아는 문장의 종류를 하게 될 때 더 자세하게 될 거예요. 여기가 뭡니까? 아는 문장을 형성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는 문장이 된다. 아이고 문장으로 바로 쓸 뻔했네. 아는 문장이 돼요. 이건요. 아는 문장. 그래서 여기 중간 부분에 어떤 문장이 있는가. 요게 사이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장에서 여기 주어나 서술어나 다른 문장 성분 끊어줄 수도 있고 또는 요 서술어가 주어 서술어가 양쪽에 요런 구조보다는
주어, 서술어, 또 주어, 서술어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하나 있는가 하면 또 이쪽으로 와서 하나의 구조를 더 그릴 거예요.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요. 또다시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있으면서 또 부사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서술의 개수를 따져보니까 여기 서술어 하나, 여기 서술어 하나에서 여기도 서술어 2개죠. 서술어 2개. 아는 문장이 이렇게 문장 앞에 와서 뒤에 있는 어떤 단어를 꾸며주는 이런 아는 문장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삽입되는 경우도 있죠. 이걸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조금 더 다시 써볼까요? 서술어에 뭐가 붙는다? 무슨 형 어미가 붙죠. 저기 있는 것처럼 무슨 형 어미 붙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부사어가 이렇게 있고 서술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어, 목적어, 다음에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고 뭐가 무슨 형 어미가 있고 부사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다. 그러면 따져보니까 자 여기 서술어 하나, 서술어 2개. 서술어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주어 하나, 주어 2개. 해서 여기도 동그라미 치자 그냥.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요 관계에서 이렇게 2번이 되는 거죠. 앞에 있었던 거는 여기에서 한 번, 이런 식의 아는 문장도 있어요. 여기에서 2번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문장은 안긴 문장이 앞에 있느냐 또는 중간에 끼어 있느냐 이 정도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는 서술절 아는 문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따져보니까 똑같아요. 서술어 기준할 때 서술어 2개, 그죠? 주어 서술어 관계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 어미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형 어미나 또는 격조사가 붙을 수도 있죠. 여기도 격조사는 붙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데 바로 요 부분에 있는 가운데 들어가는 요 부분을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으로 하는 것보다 위로 할게요. 요 라인이 안긴 문장, 폭 안긴 거죠. 요것이 안긴 문장. 그 다음에 요 2번째 보이는 여기 맨 바깥에 있는 거죠. 요것이 아는 문장이라고 구분을 해요. 최외곽에 있어서 전체적인 의미를 나타내어주는 부분은 아는 문장,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거나 구체화시켜주는 요 가운데 들어가는 요 문장은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안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슨 형 어미라고 좀 쉽게 얘기를 했는데 요 무슨 형 어미 요거는요. 무슨 형 어미 요 부분은 다른 말로 하면 요거 전성어미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형 어미는 성격을 바꾸는 거라서 요거 전성어미가 사용이 돼요. 다시 한번 요거 전성어미가 사용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슨 형 어미 여기 있죠? 요것이 바로 전성어미다. 그래서 전성어미가 사용되는 문장은 아는 문장이다. 그렇죠? 또는 안긴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전성어미라는 말도 같이 기억하자. 전성어미, 성격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바꿀 성질성, 성질을 바꾸다 하는 것이 전성어미. 안긴 문장은 전성어미가 사용이 돼요. 다시 안긴 문장은 무슨 형 어미가 붙게 되는데 그것을 전성어미라고 얘기를 한다. 문제지에서 이런 단어 나오면 고민을 하게 되죠. 고민하지 마세요. 아는 문장은 전성어미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견문장이고 세 번째는 좀 기타 등등의 내용을 할게요. 예시 문장보다는 예시 구조를 그렸어요. 지금 현재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그 다음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서술어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어진 문장이든 이어진 문장 또는 아는 문장은 아는 문장의 서술어가 있는데 아는 문장의 서술어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의 이 서술어 관계 중에서 서술어 중에서 본용언과 보조용언 관계가 있어요.
그죠? 네, 서술어 앞부분에 쓰이는 중심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문법적으로 도와주는 네, 보조 용언의 관계의 서술어가 있어요. 보조 용언의 서술어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렵지 않죠. 그냥 이거 서술어 한 개 취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술어 한 개 취급을 한다. 요거는 네, 서술어의 개수가 한 개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서술어가 두 개라고 보면 안 돼요. 요런 문제가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기 플러스 돼 있죠. 여기 띄어쓰기 돼 있어가지고 서술어가 마치 두 개처럼 느껴지지만 의미상 본용은 보조용은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건 서술어 개수를 한 개로 취급을 해라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용은 보조용어를 한 개로 네, 취급해라. 그죠? 네, 됐나요? 요 정도의 주의사항은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높아심에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네, 서술어 중에서 네 번째로 또 더 들어갈 건 이제 그 용언이 있죠. 네, 용언이 있는데 자,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사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용언에 부사형이 있을 거예요. 네. 용언의 부사형이 있는 문장입니다. 요거 요렇게 따옴표로 할게요. 부사형이 있는 문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당연히 네. 견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있는 문장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요거 네, 견문장에 해당이 돼요. 네, 견문장 OK라고 써놓을게요.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견문장인데 당연히 네, 관형절을 아는 문장. 다시 한번 네,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으로 취급을 하고요. 관형사형이 있으면 용언의 관형사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용언의 부사형이 있으면 네, 부사절을 네, 아는 문장으로 네, 취급을 한다.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예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론으로 써놓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예문으로 들어가. 자, 용언의 관형사형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언의 관형사형의 예시를 요거는 실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용언의 관형사형 예문을 보면 네, 요렇게 이론을 써놨죠. 일단 네, 요렇게 볼 수가 있네요. 나는 예쁜 꽃을 보았다. 언뜻 보면은 그죠? 언뜻 보면은 혼문장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네. 그죠? 혼문장인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거 잘 쪼개져야 된다. 관형절, 관형사형과 부사형이 있는지 보세요. 요게 뭡니까? 용언의 형용사의 관형사형이죠. 그래서 용언의 관형사형이니까, 네, 이렇게 용언의 관형사형이 있으면 이거는 뭐가 된다? 견문장이면서도 아는 문장인지 이어진 문장인지 잠시 판단해야 되죠. 견문장으로 판단해야 돼. 대부분 학생이 이거 뭘로 착각한다? 이거 혼문장 아닌가요? 관형어 쓰였네요. 용언에서 동사 형용사가 관형사형 어미를 붙이고 들어왔다면 그거는 네, 견문장으로 취급해줘야 돼요. 왜 그런지 요것도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꽃을 보았다. 용언의 관형사형 뺀 나머지를 하나의 혼문장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다? 주어가 좀 빠진 건데, 네, 주어가 생략되는데, 네, 꽃이라고 하는 것이 빠진 거죠. 꽃이 예쁘다예요. 꽃이 예쁘다에서, 꽃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하고 주어 관계로 서로 중복이 되니까, 네, 주어 부분 자리에서 생략을 해준 겁니다. 요런 문장 볼 때 헷가닥 하죠. 분명히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 정말 대한민국 최고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혼문장, 견문장에서 어려운 건 잘 맞히는데 이런 어이없는 것들을 틀리는 친구들 바로 요걸 조심해라는 얘기예요. 요거 딱 보면 이거 혼문장인데요? 선생님 주어서술 한 번밖에 없잖아요. 혼문장. 아니. 관용어나 부사어를 딱 보고 나서 그것이 동사, 형용사에 해당되는지를 딱 봐서 동사, 형용사에 해당되면 그거 견문장 취급해라. 예, 나눠봐라. 예, 이렇게 문장 나눠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음, 또 하나의 예시 더 들어가죠. 네, 또 하나의 예시 더 들어가서 그 용언의 부사형을 좀 체크할게요. 용언의 부사형. 여러분들도 이렇게 써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 예문으로. 기차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용언의 부사형에서 기차가 빠르게 달렸다. 대부분 10중, 열이면 열 다 이거 혼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니? 빠르다가 형용사야. 그죠? 네, 빠르다가 형용사다. 빠르게라고 하는 건데, 물론 부사한 건 알겠는데, 이게 동사, 형용사, 용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세요. 빠르게라고 하는 거, 빠르다네, 용언인데, 게라고 하는 것이 붙었으니까 용언의 부사형이죠. 용언의 부사형으로 판단이 되면 이거는 바로 뭐라고 판단해야 된다? 견문장이에요. 내가 잘 쪼개 봐야 되는군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용언, 동사, 형용사 조심하자.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이거 견문장입니다. 빠르게라고 하니까 쉽게 쪼갤 수 있네요. 이건 기차가 빠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기차가 달렸다. 그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서술. 기차가 달렸다. 왜? 기본적으로 용어는 서술적 기능을 강하게 갖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반드시 좀 봐둬라 라는 거죠. 반드시 봐두자. 자, 이렇게 되고 이어서 이어진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견문장인데 그중에서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의 서술어 중에서 본용, 보조용을 서술어 한 개 취급해라.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 용언은 뭐라고? 동사와 형용사예요. 자, 다시 한번.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장 성분이든 간에 견문장을 따질 때 동사, 형용사가 관형사형 어미를 달고 나오거나 부사형 어미를 달고 나오면 견문장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된다. 견문장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드디어 이제 이어진 문장으로 좀 들어갈까요? 자,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그래서 이어진 문장의 특징은 첫 번째, 둘 이상의 혼문장이죠. 둘 이상의 혼문장이 합쳐지는 겁니다. 뭘로 합쳐지는 겁니까? 연결 어미에 의해서 이어진 문장이에요.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 문장이다. 다시 한번, 이어진 문장이다. 이어지는 똑같으니까 연결된 문장이다. 의해, 이어진이 더 낫겠구나. 이어진 문장. 그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류를 보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견문장을 대등적 연결 어미로 연결한 거죠. 그래서 두 문장이 대등적 연결 어미로 연결된 거죠. 대등적 연결 어미로 할까요? 대등적 연결 어미로 연결된 문장, 이렇게 해봅시다. 연결된 문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문보다는 구조로 좀 체크할게요. 구조로 체크하면
기본적으로 앞절과 뒷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절, 주어 서술어가 앞에 있는 절이죠. 앞절에 주어 서술어가 있을 겁니다. 주어 울라불라 서술어가 있을 거예요. 플러스 요 가운데 부분에 뭐가 있는 것이다? 대등적 연결어미가 있는 거죠. 대등적 연결어미가 가운데에 떡하니 연결이 되고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다시 주어 플러스 목적어 부사 중간에 또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필요한 건 주어와 서술어 관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절과 여기에 쓰인 것을 뒷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여기에 쓰인 것을 뒷절이라고 이렇게 좀 구분해 봅시다. 앞절과 뒷절인데 앞절과 뒷절이 대등적 연결어미로 연결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대등적 연결어미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대등적 연결어미의 요 기능, 요 부분이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건데 여기 밑으로 또 부수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 자, 대등적 연결어미는 대등적 연결어미의 어떤 의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열거. 그렇죠? 일반적인 의미가 열거를 하거나 쭉 그다음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거나 열거, 선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조죠. 대조. 요 세 가지 의미를 주로 띠게 됩니다. 잠시 뒤에 대등적 연결어미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면화, 고요, 만화지 요 7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미리 써놓아 볼까요? 그래서 뭐뭐하며 면화, 고요, 만화지 끝자리만 쓴 거예요. 끝자리만. 요 앞에 있는 잡다한 단어들을 좀 빼고 외우기 좋게 면화, 고요, 만화지. 열거, 선택, 대조인데 그러면 그 열거, 선택, 대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종류를 나눠서 체크해 볼게요. 일단 열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열거는 또 나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열거라고 하는 것을 굳이 영어로 좀 하자면 and의 개념이에요. 둘 다예요. and는 둘 다의 개념이 있습니다. 둘 이상이 모두 다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뭐하고 뭐뭐하며 해서 의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뭐하며 요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택은 당연히 오어겠죠. 오어가 되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는 의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뭐뭐하거나 요것도 있지만 뭐뭐든지가 있죠. 뭐뭐든지. 이 든지는 뭡니까? 선택의 의미야. 던지는 과거. 든지는 선택의 의미예요. 요 지자가 뭐뭐하든 상관없어. 지는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뭐뭐하든지. 그죠? 요거는 별표 쳐놓으세요. 든지는 선택. 어휘의 던지는 과거의 의미를, 과거 시제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세 번째는 대조가 있나요? 대조. 자, 대조는 영어로 하자면은 뭐가 됩니까? but에 해당이 되죠. but 그러나. 그죠? but 그러나.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차이점이죠. 둘 간의 어떤 차이점을 분명히 이야기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죠? 뭐뭐 했으나 에서 의가 들어갈 수 있고 뭐뭐 했으나 에서 면화에서 여기 면화 요는 좀 이따가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뭐뭐 하지만 에서 뭐뭐 하지만 요게 들어가겠죠. 나지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뭐 하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요. 우리 백범 김구일지에 보면 나는 우리 민족을 뭐뭐로 이끌어 가려고 하거니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열거의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등적 연결어미의 종류를 정리해 봤습니다. 네, 잘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좀 들어갈게요. 대등적 연결어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비교적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공부하기 좀 편한 편이에요. 예문 보기도 좀 편하고. 그런데 이제부터 슬슬 시작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부터는 종류가 좀 다양하죠.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번호는 6번이네. 그래서 여섯 번째로 가서 여섯 번째로 가서 이어진 문장, 동그라미 3번이군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니까 동그라미 3번.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두 문장이 종속적 연결어미로 연결된 문장이에요. 종속적 연결어미로 연결된 문장이다. 가끔 이런 거 뭐 또 서술형 쓰라고 하는, 기초적인 걸 쓰라고 하는 요런 문제들도 있죠.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좀 했습니다. 그럼 이 종속적으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종속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의미상 상하관계 또는 주종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거 하나는 중심 의미고 어떤 하나는 딸린 의미다 해서 주종관계 또는 상하관계가 형성이 돼요. 의미상 주종관계 또는 상하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또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 헷갈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요거는 구조도를 그리기 전에 요 부분입니다. 의미상 주종관계라든가 상하관계인데 컨퍼런스로 먼저 좀 하고 갈까요? 요쪽에서. 그래서 주종관계라고 일단 체크할게요. 주종관계의 특징은 뭡니까? 또는 상하관계의 특징은 뭡니까? 둘 다 같은 거라고 봐야 될 건데 의미상 주종관계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앞절과 뒷절이 앞절이죠. 앞절 앞에 있는 주어 서술어와 뒤에 있는 주어 서술어 앞절과 뒷절이 대등하지가 않습니다. 대등하지 않아요. 앞절과 뒷절이 대등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절이 뒷절에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절보다는 뒷절이 중심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뒷절이 중심 내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의미 관계를 따지거나 이해를 하려면 뒤에 걸 먼저 보란 얘기죠. 뒤에 걸 먼저 보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그 부분 언저리에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겠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뭔가 좀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를 만들려면 뒤에 있는 문장을 갖고서 장난을 치게 될 거예요. 자, 됐습니까?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되죠. 저런 식으로.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니까,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있고, 울라불라, 서술어가 있고, 그죠? 울라불라, 서술어가 있고, 그런데 이 서술에 뭐가 붙는 겁니까? 서술어에 종속적 연결어미가 붙는 거죠. 종속적 연결어미. 그리고 뒤에 계속해서 주어하고 울라불라 서술어가 붙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종속적 연결어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했었던 연결, 그죠? 열거죠. 열거, 선택, 대주 이외의 의미들이 다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종속적 연결어미 이 부분은 색깔 여기 있네.
종속적 연결어미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열거, 선택, 대조 이외의 연결어미입니다. 열거, 선택, 대조 이외의 연결어미가 되어 워낙 많고 다양해서 다 담을 수 없어서 열거, 선택, 대조 이외의 연결어미다. 나머지 연결어미다. 라고 하는 건데 워낙 많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자주 나왔던 거는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서술어랑 연결어미 있는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은 어디다? 여기다. 중심은 여기다. 의미상은 여기에서 문제를 만들고 문법 구조상은 이 부분을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저기에서처럼 네, 종속적 연결어미를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번호를 체크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번호상 저기 이어서, 네, 저기 이어서 2번으로 이렇게 깔맞춤 해볼게요. 그래서, 네, 종속적 연결어미의 종류죠. 종속적 연결어미의 어떤 그 종류를 보면 의미상으로 너무 많고 다양해요. 많고 다양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때그때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콕 이거다라고 고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주 쓰이는 걸 보면 네, 그래도 자주 쓰이는 걸 보면 CF로 들어갈게요. 일단 조건을 건 것이 예, 좀 자주 출제가 돼요. 조건. 그 다음에 네, 이유, 원인이죠. 조건, 원인. 그 다음에 양보. 그 다음에 의도 또는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동시죠. 네,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네, 상황이나 배경을 나타내는 거죠. 상황이라든가 네, 배경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요 종속적 연결어미의 종류가 이런 거 말고도 아주 수없이 많아요. 문맥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예를 좀 볼게요. 그래서 저기처럼 1번. 조건에 관련된 네, 조건적 연결어미.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 뭐뭐 하면 나 가거든 노래 제목이죠. 가고 그 다음에 뭐뭐라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워낙 많고 다양해서 그래도 시험 문제 좀 자주 봤다 싶은 것들을 한번 최대한 해볼게요. 그 다음 원인이나 이유죠.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것.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것 대표적인 것은 뭐뭐니까. 그 다음에 뭐뭐아서. 그죠? 뭐뭐아서, 찾아서, 아니면 먹어서 건강해졌다. 그 다음에 뭐뭐무로도 있죠. 그러므로 해서 무로, 뭐뭐함으로, 아니면 달림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뭐하니. 자, 야, 그거 하니 이렇게 되더라 해서 네, 운동을 열심히 하니 건강해졌다. 뭐 이런 식이죠. 뭐뭐하니. 그 다음에 뭐뭐느라고. 요 정도예요. 물론 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더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은 거를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다. 다음 이어서 원인 이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양보네요. 네, 3번은 양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네, 뭐뭐일지라도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노라. 근데 뭐뭐더라도 이런 것이죠. 뭐뭐일지라도, 뭐뭐더라도 또는 뭐뭐일망정, 뭐뭐일망정. 뭐 요 정도의 의미가 자주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힘들지라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거겠죠. 공부를.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있는 거 의도나 목적인가요? 의도, 목적에 해당이 되는 것. 어렵지 않죠? 야, 나 뭐뭐 하러 간다. 나 뭐뭐 하려고 한다. 또는 려고
아는 또는 뭡니까? 나는 뭐뭐 하고자 한다 해서 뭐뭐 하고자 해서 고자 이런 거죠. 려고 고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 동시를 나타내는 건가요? 동시성을 나타내는 것. 동시성을 나타내는 것. 그죠? 뭐뭐 하자마자 까마귀 날자마자 배 떨어진다. 관용기억 표현이죠. 자, 그 사람이 예, 운동을 하자 네, 튼튼해졌다. 뭐 이런 거죠. 동시성. 그 다음에 6번째 상황 배경이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거죠. 네, 상황 배경에 관련된 것 어떤 것이 있을까? 아, 뭐뭐 하는데 그죠? 대 또는 는데 뭐 이런 거죠. 예, 뭐뭐 하니 그죠? 잠을 깨워보니 유명해졌어. 뭐 스타가 되는 거죠. 근데 요 니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요 니라고 하는 요 부분은 여기 상호되지만 요거 원인도 가능해요. 네, 원인도 가능하다. 원인도 가능하다 해서 여기 니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니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심하자. 뭐뭐 하니 라고 하는 거죠. 뭐뭐 하니. 자, 이렇게 해서 예,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얘기했어요. 그래서 1, 2 동그라미 번호 3번까지 갖고 또 작은 번호인데 이제 큰 번호로 좀 갈까요? 아, 여기랑 좀 구분이 안 되는구나. 요게. 그죠? 요게 좀 구분이 안 되는구나. 요거 여기 가로로 했네요. 그래서 요거 가로로 이렇게 좀 바꾸면 되는데 큰 3번으로 다시 가서 네, 큰 3번으로 다시 가서 자, 큰 3번에서 일단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문장의 앞뒤 순서를 바꿀 때요.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죠. 네, 이어진 문장은 앞뒤 순서를 앞뒤를 바꿔도 앞절과 뒷절 앞뒤를 바꿔도 네, 바꿔도 의미 변화가 없어요. 문장에서 의미 변화 없습니다. 똑같아요, 의미가. 그런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를 바꿔버리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 내용을 앞절과 뒷절이죠. 앞뒤절을 네, 바꾸면 앞뒤절을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 조심하세요.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뭐다? 바꾸면 안 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뒤를 바꿨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정도 실수해도 상관이 없는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앞뒤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전혀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지켜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접근을 해야 한다. 자, 이어진 문장 중에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일단 마무리합니다.